보통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착각으로 문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거야가 있어요. 이건 10명 중에 거의 8명, 9명은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네,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생부터 긍정의 심리를 갖고 태어나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 본연의 어떤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복의 요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긍정 심리로 꼽는데, 개인의 행복이 촉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으뜸이 바로 긍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 심리학자들의 오롯이 편향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마다 좀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다만 장사는, 사업은 다들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걱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큰 게 기대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는 중간에 가장 크게 하는 착각 5가지인데, 아마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저도 포함이 되겠죠,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론을 50만원짜리 사업 코스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적용을 했더니 신기하게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져서 올해부터는 조금 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저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코치, 컨설턴트라면 꼭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부터 툭 걸려버렸는데요. 과연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콘텐츠들을 좀 찾아보면서 점검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 만들고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콘텐츠이고요. 누군가를 코칭할 때에도 이 부분은 적용이 돼요. 만약 식당이라면, 아니면 무언가를 파는 곳이라면 그 팔리는 음식이, 그 물건이 손님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식당의 경우 좀 예를 들어보면 배민 리뷰가 정량적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나 식당에서 사장님 맛있어요 라고 평가해주는 손님들의 의견은 정성적인 평가이고요. 물론 사람마다 입맛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맛있다고 하고 누구는 맛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다만 내 스스로 맛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 음식을 평가할 때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조리 과정 자체를 본인이 다 알다 보니까 무언가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걸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했죠? 예를 들면 제육볶음을 파는 어느 한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제육볶음이 원팩이라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직접 고기를 사다가 양념해서 볶는 것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셨어요. 즉, 손님들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음식을 팔면서 운영상 또 노동력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스스로에게조차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음식은 절대 팔아서도, 그리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전에 기억하시죠? 절대 팔면 안 되는 음식. 이쪽을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시작할 땐 생각지 못하는 수명입니다. 저도 이걸 뒤늦게 깨달아서 늦게나마 저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크리에이터이자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외식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평생 할 마음을 가지고 식당을 오픈해요. 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식당을 하길 원하는 게 조금은 모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평생 외식업을 하려면 분명히 우리는 예비비가 있어야 돼요. 즉, 장사가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매출이 떨어져서 생활비도 안 나올 정도의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럴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가 없이 다들 시작을 하는 거죠. 적어도 6개월은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어야 하지만 한 달만 경영난에 시달리면 휘청거리는 매장들이 대다수이죠. 이번 코로나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치더라도 만약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직원 인건비며 식자재비,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온다고 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우리는 예비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월급을 받는 월급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좀 탄탄하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머리 복잡하게 뭐 가변이니 차변이니 뭐 이런 회계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매월 월급을 받는 현금 유동성이 탄탄한 직장인들처럼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면 수입의 유동성이 큰 우리네 직업은 예비비로 생활을 모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전에 숨만 쉬어도 매달 5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소고기집에 간 적이 있어요. 의리의리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1년 만에 매출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매달 5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셨는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분은 스스로 해결책을 알고 계셨지만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고 저는 객관적으로 바로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시고 마음 깨끗이 비우자고요. 뭐 적정한 인수자를 찾는데 좀 성공을 해가지고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계산되어진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간 매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진 케이스였어요. 본사에서는 뭐 나몰라라 하니까 스스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꼭 외식업은 계산을 해보고 진입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했으면 해요. 세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입니다. 이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죠? 마케팅은, 아니 홍보는 절대 쉬면 안 돼요. 그게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거라든지 혹은 밤에 조명불을 켜놓고 퇴근을 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장사를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가게 알려지기도 다 알려졌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신규 매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당장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손님들의 구매 동선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게 매달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매장의 아이템, 상권, 상황마다 마케팅의 방향이나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고객들은 우리 가게를 찾지 않기 때문에 혼자 숨어있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네이버 검색창에 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치면 나오겠지만 치지 않으면 검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매장이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숨바꼭질을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연관된 키워드 중에 만만해 보이는 놈을 골라서 집중 공략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체험단 리뷰의 경우는 비용을 들여서 한번 해보고 나면 스스로도 모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행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느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월 50만 원이 들었다면 직접 하면 한 20만 원도 채 들지 않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 글의 퀄리티나 노출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면 50만 원짜리 신발이 직구를 하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다이렉트 체험단 모집은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흔한 착각들인데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네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매장은 늘 양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대로 완벽하게 매장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동네 아주 작은 매장이라면 더더욱이요.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스스로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겨도 더 사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마이너스인 매장을 팔 때에는 시설비만 받아도 좀 고맙다고 하고 바로 넘겨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매장이라면 내가 오토로 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매장이라면 군침을 흘릴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 매장을 좋은 가격에 받고 넘길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양도할 준비를 늘 해놓아야 한다는 건데요. 뭔가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의 흥미를 잃고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오히려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피 같은 우리 매장에 대한 정을 조금은 줄여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팔 마음이 없을 때 찔러보면 평소 내가 생각했던 적정 가격에 2배를 부를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매장 양도 양수 관련해서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리다 보면 협상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협상 대가들이 말하는 이 여유에서 비롯돼요.
여유 있는 자만이 좋은 가격에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매장을 내가 운영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원칙, 인생의 결단이 없는 이상은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높게 불러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매장을 양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영업 시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년 매출을 평균적으로 매기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니까요. 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손익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요. 당연히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손익 계산을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넌 혼자서 딴소리냐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기본적인 근거는 경영 상태를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손익 계산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이에요. 사실 스몰 비즈니스, 즉 작은 동네 가게에서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회계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개인 사장님들이. 그래서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고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월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이 동기부여가 돼요. 장사 동기부여. 월 500만 원씩 번다는 사장님들의 매장을 파악해보면 세금이며 이것저것 빼지 않은 부분, 그리고 직원에게 들어가는 다양한 복지비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어요. 통장에 남는 돈이 본인 돈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즉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5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생각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270만 원을 버시네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왜일까요? 네,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나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3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허탈해지는 거죠. 이 손익 계산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장님들은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매장의 업변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요. 이번에 좋은 그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여쭈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럼 더욱더 많이 파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해요.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